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허인회. 잘 아시죠? 허인회라는 이름. 흔히 운동권의 대부, 이렇게 얘기하는 허인회 씨가 구속됐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훨씬 유명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캠프에도 있었던 미키루크로 많이 알려져 있죠. 노사모의 부산 지역 대표를 지냈던 그 이상호 씨가 또 구속이 됐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 내용을 좀 제가 전달해드리고, 이들의 구속이 던지는 메시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권을 여러 차례 교체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기자들은 늘 많이 관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런 조짐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인회 씨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업체 녹색드림 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냈었죠. 이 사람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7일 자정경에 이제 구속 수감이 됐는데, 이 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청구한 거는 북부지검 형사 5부죠. 근데 이 혐의 내용이 뭐냐면,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서 도청 탐지 장비 제조업체 지사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 단체 등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여기에서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 청탁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2015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이제 지금 허인회 씨가 두루두루 알고 지내던 국회의원들이 야당이었죠. 근데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5월부터는 여당이 됐으니까 훨씬 더 이런 일들이 수월해졌을 것이고, 더군다나 2018년 6월 달에 거의 그 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영남만 빼고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인회 씨의 이런 행각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이번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해서 수억 원 수수료 챙기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수법이 뭐냐면, 국회의원들한테 이 도청 탐지 장비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지사를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질의서 등을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같은 데에서 은근히 질의도 하고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이제 겉으로 질의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관련 업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아이고 왜 이러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뒷돈을 받아 챙기거나, 아니면 거기에 은근히 또 청탁을 넣거나, 아니면 지사를 소개시켜 주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게, 이게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국정감사나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근데 그 수법을 허인회 씨가 지금까지,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수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를 했고, 그리고 수사 끝에 구속 수감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허인회 씨는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돈 받은 혐의 이런 걸 부인해가면서 검찰이 1년 2개월 동안 7건의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한 허인회 전 이사장을 구속했다. 그런데 더군다나 본인 주장대로 별건 수사했다. 저는 별건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건 별건 수사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또 제보를 했으니까 그 제보를 받아서 수사를 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구속 안 시켜도 될 사람을 구속시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바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허인회 전 이사장과 다 형동생하는 사이입니다. 특히 운동권이 얼마나 끈끈합니까? 더군다나 이 시점이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을 때입니다. 그거 다 운동권 선후배들인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청와대, 민주당 다 운동권들이죠.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 다 운동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건 수사를 진행해서 자기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구속됐다? 이거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오히려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허인회 이사장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원래는 작년 12월 달에요, 경찰이 하나 청구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임금체불 및 불법 하도급 혐의,
이걸 해서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건 또 왜 이러냐?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임금체불 및 불법 하도급 혐의가 더 중하냐? 아니면 이렇게 누구한테 뭐 제품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챙긴 게 중하냐? 글쎄요.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뭐 기치나 내건 구호 이런 것들을 보면 임금체불 및 불법 하도급,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거는 작년 12월에 영장이 기각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로 이 억대 수수료 챙긴 혐의, 이걸로 인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키루크 이상호 씨. 이건 이상호 씨라는 이름보다는 미키루크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합니다. 특히 노사모와 관련해서 노사모 부산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미키루크 그러면은 정말 여권의 실세다. 이 사람 근데 그때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친합니다. 어차피 뭐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뭐 계승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으니까 그 뭐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럼 무슨 혐의냐? 라임 자산운용 실질적인 전주다, 이런 이제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제 지난 총선 때 부산 사을 지역위원장을 지냈었죠. 근데 이제 이 김봉현 전 회장이 다른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 미키루크가 감사로 재직하던 그 조합에 투자를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청탁을 받고서 그 투자 대가로 그 이상호 씨, 미키루크 동생한테 5,600만 원을 이제 김봉현 회장이 주게 한 혐의, 이것도 받고 있고 자기가 직접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노사모 부산 대표, 그 다음에 지난 대선에 문재인 캠프에 있었고요. 물론 이 사람도 이 받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에서 발부를 했습니다. 뭐 사안이 중대하고 그 다음에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래서 발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허인혜와 미키루크, 이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근데 배지를 달려고 하다가 실패를 계속했던 인물이 되죠. 뭐 그것까지야 그 여권에서 어떻게 배지까지 달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비례대표를 하기 전에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상징적인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구속됐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작년 12월에 허인혜 씨 같은 경우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작년 12월이면 31개월째고요. 올해 8월이면 39개월째입니다. 이때는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사람들을 여권에서 뭔가 손절매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은 거 아니냐. 물론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지만 은근히 검찰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절매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너무너무 여기저기에 걸린 게 많으니까 빨리 이 사람들을 처리를 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저희가 과거에 그 정권 말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몇몇 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집어넣습니다.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았다가는 더 큰 둑이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둑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몇 마리 개미들을 잡아넣는 겁니다. 이거는 역대 정부도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그게 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저는 이것을 그 조짐이라고 본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자, 과거에 보수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뭐 정치자금 여기서 몇 푼 받고 뭐 이런 어찌 보면 구시대적 비리로 깜빵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요새 첨단 비리, 뭐 자산운용, 사모펀드 뭐 이런 데에 투자를 하거나 그런 데에서 돈을 받거나 이런 걸로 들어간다. 그래서 확실히 이 진보 인사들이 이런 이제 돈 먹는 방법도 진보했다, 이렇게 좀 조롱을 한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권이 연루됐다 또는 여권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다 대부분 이 금융
금융사 관련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신라젠, 이건 바이오죠. 그 다음에 라임 자산운용, 이런 금융사건들이 줄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금융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이른바 진보 진영 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있다. 이것을 진중권 전 교수가 이 사람들은 역시 금융범죄로 앞서 나간다. 뭐 이렇게 조롱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이게 시작이다. 이제 빙산의 일각이 조금 드러났는데 그것을 빨리 빙산의 일각을 잘라버리고 그 빙산을 다시 안 보이게 하려는 여권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이번에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저희가 경험칙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허인혜 씨 같은 경우 이제 자기 로비하는 그 업체의 여러 가지 카탈로그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주고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부탁했겠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이겠죠. 그럼 그 민주당 사람들은 그 부탁을 듣고 들어줬거나 아니면 거기서 또 그 돈을 나눠 먹었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는가? 바로 여기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걸 능히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허인혜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그걸 충실히 국회의정 활동이라는 미명 아래 그걸 충실히 집행해준 그 국회의원 나리들, 이 사람들도 지금 추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지금 흐름이 없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라임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양복받은 의원 있죠.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 그 다음에 양복 외에 다른 것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제대로 수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감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서둘러서 구속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여의도 정가에는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검찰이나 경찰이 빨리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새 한동훈 검사장 엮느냐 안 엮느냐 검언유착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그 주역의 한 명이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금 바로 취재하고 있던 부분이 신라젠 정치인 로비스트입니다. 이 로비스트도 바로 신라젠 사건, 이건 바이오 산업에 투자했던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또 정치인 로비스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 로비스트 얘기 나오는 게 옵티머스, 라임, 신라젠 등등. 그 다음에 엊그제 보니까 또 처음 들어보는 무슨 펀드 얘기도 나오더군요. 이런 것들에 지금 여러 여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 그리고 실제 허인혜 씨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드러나기 일보 직전인데 바로 그런 것들을 서둘러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구속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손절매라고도 하고 꼬리자르기라도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금방 이런 빙산의 일각이 아닌 그 구할이 드러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 다 친문 검사들 추미애 사단이 이성윤 라인이 검찰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저는 젊은 검사들의 용기, 정의감 이런 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야당, 미래통합당에 아마 이런 관련한 제보들이 지금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도 충분히 확인을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 부분이 임기 말로 갈수록 어찌 보면 임기 말로 갈수록 그 용기 있는 젊은 검사들이 많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정의감 있게 여권의 권력형 비리를 빨리 단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줄 책임, 이런 것들이 미래통합당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공수처 부분, 아직까지 미래통합당에서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데 공수처 부분도 공수처장을 정말 중립적인 인사를 빨리 임명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